이번 시간에는 성공적 트레이더의 사고 방식과 태도, 이런 제목을 갖고 한번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트레이딩과 시장의 본질 및 트레이더가 갖춰야 할 사고방식인 확률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에 관하여 기술한다. 시장의 본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더가 갖춰야 할 확률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불확정성의 원리 한번 알아본다는 이야기죠. 트레이딩의 본질이죠. 기회의 자유와 그 다음에 손실의 책임에 대한 선택이죠. 트레이딩은 하나의 사건 속에서 기회의 자유와 손실의 책임에 대한 선택 과정이다. 즉 트레이딩은 간단히 표현하면 무한한 수익계의 자유와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확률 게임이다 하는 거죠. 자, 1번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다. 트레이딩의 승패는 분명하므로, 트레이딩의 승패라는 것은 분명하죠. 수익과 손실. 그러므로 게임의 속성을 갖는다.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게임이죠. 자금이 새어나간다는 면에서는 트레이딩은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게임이다. 왜냐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약간의 운동장이라고 보면 되죠. 일단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입하고 또 체결 오차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혹은 집합적 트레이딩에서 확률적으로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트레이딩 경험과 기술의 숙달에 따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소수의 성공적 프로 트레이더는 승률과 수익률이 매우 높고 대부분 트레이더는 그와 반대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트레이더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시장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정형화, 도형화 돼서 차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차트를 전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트레이딩은 매혹적이고 자유롭다. 트레이딩은 무한한 수익의 기회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시장은 멈춤이 없고 지속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회에 있어서 거래의 대선과 시간의 선택에 있어서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포지션 입출금이 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전적으로 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트레이딩의 궁극적인 성패는 자신의 마음의 틀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정신적인 올바른 세계의 구축이, 이게 정신적 자본이 무형의 자본인데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트레이딩의 성패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세, 그 다음에 믿음, 또 사고방식, 그 다음에 마음의 방식에 달려있다. 이들은 거래 기술의 성패에 영향을 준다. 거래 기술이 중요하죠. 남보다 똑똑하고 지능이 있고 시장 분석적 지식은 부가적인 요소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이것은 실패자와 승리자의 서로 다른 심리적 표현 방식이다. 트레이딩은 부분적으로 과학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예술이다. 수학적 계산과 물리적 운동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학이라 표현될 수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트레이딩은 훈련되고 정교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술이라 표현될 수 있다. 보세요. 트레이딩은 훈련되고 정교한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예술이죠. 행위예술.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마음의 상태와 정신 구조가 필요하고, 이것이 곧 성공의 근원적인 요소가 된다. 지금 이렇게 트레이딩에 대해서 아주 이게 심도 깊은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딩은 손실과 잘못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트레이딩은 모르는 무지의 변수,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확률적인 게임이다. 확률적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손실의 위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매 거래마다 이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 기술을 익히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확률적인 게임이라고 그랬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 하는 거, 이것은 제가 좀, 저의 차트를 보면은 불확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거든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요. 단지 이것을, 행하는 트레이더의 그 마음의 자세, 또 마음의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트레이딩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트레이딩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그 가운데 자신이 점점 성숙되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 보다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하여 자기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실시간 상황의 차트와 핵심 패턴을 반복 훈련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 어떻게 보면 유동성, 그 다음에 이중성,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겠죠. 유동성은 흐름과 변화죠. 유동성 시장은 시작, 중간, 종결이 없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유동적 구조를 갖는다. 유동적이란 시장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의 방향은 고정된 틀을 갖고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차트 유형이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시장은 쉬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면서 환상의 세계로 유혹하거나 반대로 고통을 수반한 어떠한 실망과 좌절의 경험을 맛보게 한다. 시장은 변덕스러워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유혹과 배반이죠. 시장의 실체는 거대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개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군중들의 행동 상태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군중들의 행동 상태의 특성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군중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은 많은 대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군중들의 심리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다. 군중의 각 구성원은 타인의 돈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타인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동안에 타인은 자신의 돈을 탈취할 수 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돈을 잃어도 누가 가져갔는지를 몰라. 내가 돈을 땄어요. 땄어도 누가 잃었는지 몰라. 왜냐면은 단지 시장은 집합체잖아요. 그 속에는 뭐 아프리카, 영국, 뭐 또 유럽, 미국, 뭐 할 것 없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뭐 상대에서 돈을 딴다거나 뭐 도박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지만, 자, 트레이더는 여러 전문가나 능력 있는 투자자와 경쟁을 해야 된다. 흔히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된다. 이기지 못하면 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가 트레이딩을 그만두지 않는 한 길은 두 길밖에 없어. 승자와 패자. 자, 단순한 패자가 아니라 부상당하고 죽음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 승리 없는 전쟁은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다. 재정적, 감정적 손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집을 날리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처참한 불구자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시장은 가혹한 환경을 낳는다. 이게 이제 패자들이죠, 패자들. 저도 이제 여기서 그 패자들이, 만약에 승자였다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패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러니, 말을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여기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방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절감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자, 중립성. 이것은 시장에서 중개하는 중개회사는 성패와 관계없이 돈과 수수, 그 다음에 거래의 성패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가져간다. 그 말은 뭐냐면요, 중개회사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증권사를 이야기해요. 증권사.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인다. 양도세가 있죠. 일반 트레이드는 언제나 시장 참여의 대가를 예의 없이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시장에는 분명히 무한한 수익의 기회에 대한 다양한 자기 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매혹적이고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우리는 수수료, 그 다음에 슬리피지, 그 다음에 세금, 수익을 나면 또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애널리스트나 그 다음에 증권사, 중개회사죠. 이런 데서는 삶을 영위하게 돼 있죠. 자, 그렇지만 매혹의 이면에는 언제나 커다란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장은 매혹적 자유와 위험 손실을 트레이더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모험적 행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길이요. 패자와 승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대목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동시에 굴욕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하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이라는 느낄 수도 있다. 시장은 자신에게 기쁨이나 황홀한 자극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면 고통과 좌절과 불행에서 빠져 배반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모든 감정이나 생각들은 시장이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나를 이겨야 되는지, 전적으로 자신이 시장에 대해 느끼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트레이더의 마음의 반영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시장을 대응하는 트레이더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것을 감정이나 생각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시장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자, 자신이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시장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아무런 관심과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트레이딩 환경에서 시장은 자신의 믿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시장은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장은 비개성적이며 중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시장의 거래성 패의 결과는 오로지 트레이더 자신만의 책임일 뿐이다. 자, 세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는 물리적 양을 측정한 결과 반드시 확정대감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값이 가까워 정해진 확률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도 성공의 결과는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우세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시장에서는 항상 모르는 미지의 힘이 작용되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 기회에 대한 트레이더의 인지의 맹점, 이 인지 맹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회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근데 인지 능력을 우리가 시장에서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그 노력의 결과, 인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훈련의 결과가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돼 있지 않으면은 순간적인 인간의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탐욕이나 두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인지의 그 맹점이 생기는 거죠. 불확실성은 여전히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만일 자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면 시장 기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석이 어려워져 시장의 흐름이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전번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한 계약 한 사람이 10계약을 칠 수가 없다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두려움이 쌓이면요, 그 차트에 대한 그 인지에 대한 맹점이 생겨. 그러니까 약간의 흔들어 버리면은 그 손실의 평가다음에 손실을 보면은 순간적인 그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청산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흔들고 난 뒤에는 또 멀리 가버리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3중 훈련법, 우리가 차트 기술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 두려움, 조급함, 탐욕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훈련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
자, 다른 한편 시장의 기회에 관하여 자신이 전에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경우 현재 시장의 기회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네.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경우 현재 시장의 기회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더는 자신이 아는 것, 경험한 것을 내부에 받아들여 믿는 것을 토대로 하여 시장의 기회를 인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배우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트레이더는 시장에 대하여 왜곡된 감정에 의한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을 활용하여 기회를 인식하면서 자, 여기 아는 변수와 모르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 이 좋은 이야기죠. 이제 물론 여기에서 표현법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 트레이딩의 그 어떤 단상들을 기록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방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전에 확률 게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확률을 높여야 돼. 그리고 확률을 높이면서 수익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심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트레이딩의 성공의 비결은 자, 여기 두려움이나 과신 없이 현재의 기회의 흐름을 인식하고 집중하면서 자동적으로 시장 흐름에 동참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결과가 불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 파동이죠. 트레이더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매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균형 상태는 서로 간의 힘을 흡수할 때 일어나고 한쪽의 힘이 우세하여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추세가 형성되어 시장은 한쪽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또 하나 한 것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의 힘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100명 줄다리기 하면서 천군 백군 하는데 그 힘의 동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매도로 간다든가 매수로 간다든가 방향성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각각의 트레이더는 가격을 움직이는 트레이더 자신이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의 변수가 된다. 단지 하나의 트레이더라도 자신이 시장을 잘 안다는 생각이나 자만, 과신을 일시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는 시장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지만 시장에는 언제나 모르는 변수, 즉 미지의 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선, 숨겨진 끊임없는 변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떠하니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지지와 저항 이런 것이 시장의 맥이라고 그래. 그러나 그 맥이 오기까지는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장 구분론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시장이 갈라지죠. 극심한 소행보장이나 진폭이 적은 변동장 또 중폭인 변동장 그 다음에 추세가 또 소추세, 중추세, 대추세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장을 전체를 놓고 부분을 보면서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봐야 돼. 시장을.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 속에 가지를 보고 가지에 딸린 잎새를 보는 게 상하이 차트의 그 개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식을 어느 정도의 액수를 사고 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트를 모르니까 그래. 차트를 모른다는 것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그 포지션을 유지할지, 나갈지, 추가할지, 삭제할지를 모른다.
포지션을 얼마나 오랜 기간이 있을지 다시 들어올지를 모른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뭐 자꾸 이야기하지만 상하이 차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육생한테 훈련시키는 것이 여기서 들어가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문제야 또. 그래서 반복 차트 훈련,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의 원리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차트의 원리와 이치는 보면 그렇게 어떠하니 복잡하니 그런 이론이 없는 거예요. 평균 가치 이론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시세 균형의 원리. 시세 균형의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정규 분포다나 마찬가지죠.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요.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약간의 우리가 자동차 스키드 마크가 딱 찍히는 것 같이 과매수 과매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불확정성이 떨어지고 확률성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숨겨진 변수가 상존한다면 각각의 트레이딩 결과는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트레이더는 위험을 미리 한정하고 손실을 짧게 줄이고 이익을 합리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전적, 감정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확률적 사고. 확률적 사고는 트레이더가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자 승산이 높은 곳에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한다. 확률적 사고 행동은 시장에 대하여 두려움과 환상의 감정적 개입 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거래에서 거래 기법과 매매 신호의 유리한 장점을 활용하여 승산과 수익을 증대시키는 실행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것은 확률적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는 다음에 기변 요소를 포함하게 된다. 시장에는 어떠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유리한 상황은 승산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자신의 거래가 유리하다는 것은 한 사건이 다른 것에 비해서 성공의 확률이 높고 패배의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트를 공부하다 보면 고확신이 된 트레이딩에 그 자리가 나옵니다. 하루에 우리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두세 번이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다계약 전법을 쓴다든가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24시간 시장을 보면서 보수 쓴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시장에 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추세 추종을 한다는 그 말을 하죠. 자, 미래에 예상되는 높은 성공 확률이나 가능성을 의미할 뿐이다. 1년의 연속적인 거래들이 이루어질 경우 한 사건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사건은 실패가 있더라도 결과는 성공적인 횟수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속적인 거래에서 트레이딩의 성공 횟수와 예상 수익의 총 결과는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자, 요 말도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뭐 승률보다는 수익이 우선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도 어떠한 거래든지 연속적인 거래에서 성공 횟수와 예상 수익의 총 결과 있죠. 결과는 결과적으로 트레이더가 앞으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승산이 높다는 것은 성공의 결과인 승률과 승리의 크기, 수익률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 가능성 이면에는 승산의 가능성 정도에 따라 이미 패배의 가능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률이 높은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은 많은 수익을 내느니 단 한 번의 승부 그런 기회가 와서 성공을 한 뒤에가 문제예요. 성공의 그 이면에 승산 가능성 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항시 그것은 패배하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만하게 수익을 연속적으로 내다 보면 방만하게 주의하지 않고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이 속에 존재하는 패배의 가능성과 위험을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리한 상황에서 성공과 패배는 일정하자고 무작위로 분포된다. 시장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현재 자신의 거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을 수만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트레이딩 할 때마다 주의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 배움에 기초를 하니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수익 창출 과정에서 성공 여부와 수익 정도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사항은 거래하기 전에 승산이 유리하다는 것, 거래에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신의 옳고 그름이나 거래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어떠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확신 트레이드에서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도 진입하기 이전에 이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을 항시 하고 있는 것이 트레이더로서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의 시장에서 현재 매 순간의 사건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현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의 연상 기능에 의해 과거의 어느 사건을 현재 것과 동일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을 같은 형태로 같은 상황으로 쳐다보게 된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한 사건은 과거의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현재의 매 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 연상하여 판단하지 말고, 특히 부정적인 시각인 두려움의 고통의 개입 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 개별적으로 시장의 기회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번 강의도 이 내용이 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큰 수익이 났는데, 이제 그것만 계속 잠재의식에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찾아서 비슷하니까 들어갔는데, 그때와 지금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깊은 내면적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의 해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트레이딩과 심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거래 원칙을 지키라는 내용으로 제가 앞으로 한 2강의 이상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이런 오늘 같은 내용은요,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여기 문자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보면서 트레이더로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